할아버지, 빨리 도망쳐요. 30년 단골 이발사가 갑자기 귀에 대고 속삭인 그 한마디. 만덕은 본능적으로 뒷문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이발소를 포위한 채 그를 찾고 있었거든요. 이제 놓치지 않겠다. 30년간 숨어 지내던 김만덕에게 드디어 추적자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과연 이 75세 할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평범한 이발사는 왜 목숨을 걸고 경고했을까요? 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정의 실현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만덕은 평소처럼 동네 이발소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만덕은 익숙한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도 평상시처럼 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만덕의 목에 타월을 둘러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단골 손님이었죠. 만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위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어요. 준호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하고 정확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그러게 말이야. 벌써 겨울이 코앞이구만. 만덕이 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만덕에게는 소중한 평온이었어요. 그때 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던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이발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발소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준호는 전날 밤 골목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이발소에 오면 바로 처리한다. 그 남자들이 바로 어젯밤 만덕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덕은 거울을 통해 준호의 긴장한 모습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남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양심상 만덕을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준호가 만덕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쳐요. 만덕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 전 보안 요원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어요. 준호의 눈빛이 창밖을 향하는 것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거울 너머로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만덕은 침착하게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나? 네, 뒤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준호가 뒷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만덕은 천천히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의 남자 중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타겟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만덕은 화장실을 지나 뒷문으로 향했어요. 문고리를 돌리며 골목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뒤쪽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만덕은 조용히 뒷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30년 만에 되살아난 도피 본능이 몸을 움직였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이발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던 손님 어디 갔습니까? 키 큰 남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화장실에 가셨는데요. 준호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손님의 머리를 자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언제 들어갔습니까? 방금 전에요. 금방 나오실 겁니다. 두 번째 남자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안을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뒷문은 어딥니까? 저쪽에 있는데 잠겨 있을 겁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남자들이 뒷문으로 달려갔지만 만덕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만덕은 골목길을 빠르게 걸으며 휴대폰 배터리를 빼냈어요. 추적당하지 않기 위한 기본 조치였습니다.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지하상가로 향했어요. 복잡한 지하 통로가 최고의 은신처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며 추적자들을 따돌렸어요. 만덕은 낡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전 동료들과 약속했던 비상 연락망이었어요. 여보세요? 썬더볼트 7번입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안전가옥 3번은 사용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조심하세요. 만덕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 전 맡았던 썬더볼트 작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발견했던 거대한 금융 비리의 증거들, 그 중심에 있던 한강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국 이날이 왔구나. 만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마지막 증거 때문에 자신이 표적이 된 것을 직감했어요. 한편 고급 오피스에서 한강식이 부하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만덕이 도망쳤습니다. 한강식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상관없지. 하지만 더 이상 실수지 마라. 예, 회장님. 한강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준호는 이발소에서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추적자들이 떠난 후에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백업 파일을 만들어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만덕은 안전가옥으로 향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강식이 결국 움직인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정의감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만덕은 안전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자신의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역시 감시하고 있군. 만덕이 망원경으로 아파트 주변을 살펴봤어요. 적어도 8명의 감시자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만덕은 청소업체 작업복을 입고 가발을 썼어요. 30년 전 익혔던 변장 기법이 아직도 유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경비실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평소 경비원과 대화하는 척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만덕은 청소도구를 들고 자연스럽게 지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한 명이 신문을 읽는 척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상당한 조직이야. 만덕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조용한 곳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 시간에 웬 전화예요? 진수야, 지금 당장 가족들과 해외로 떠나라.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진수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다. 아빠 일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 2주 정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떠나거라.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 묻지 말고 당장 떠나. 연락은 내가 하겠다. 만덕이 전화를 끊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한편 준호는 이발소를 열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악몽에 시달렸던 탓에 얼굴이 창백했어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좀 깎아주세요. 네, 앉아 계세요. 하지만 그 손님은 머리를 자르는 것보다 질문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어제 여기서 할아버지 한 분 봤는데 단골이신가요?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말씀이세요? 키가 크시고 흰머리에 정정해 보이시던데요. 단골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네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위질을 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손님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모두 만덕에 대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손님들의 특징을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어요. 모두 비슷한 체격의 짧은 머리, 그리고 같은 패턴의 질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준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덕은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동료들의 근황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박중현 전 보안청 요원, 심장마비로 사망 이기문 전 수사관, 교통사고로 숨져 최영호 전 분석관, 갑작스런 뇌출혈로 모든 부고 기사가 최근 2년 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사인도 모두 자연사나 사고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식, 너 이런 짓까지 했구나. 만덕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제거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만이 유일한 생존자라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코리아 퍼스트 캐피털 회장실에서 한강식이 부하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김만덕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김태훈 부사장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30년 전 그가 사용했던 은행 대여금고가 3곳, 개인 보관소가 2곳입니다. 각 지점에 팀을 배치해라. 놓치면 안 된다. 한강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30년이나 지났는데. 그 증거가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지 못해. 특히 이번 투자 상품 출시를 앞두고는 더더욱. 한강식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수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고 모든 증거를 영원히 묻어버릴 것이다. 준호는 이발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검은 승용차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도를 늦춰보니 차도 함께 속도를 줄였어요. 빨리 걸어보니 차도 따라서 빨라졌습니다. 분명히 나를 따라오고 있어. 준호가 급히 방향을 바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가 경찰서 앞에서도 멈춰 서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경찰서 안에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확실한 위협을 받은 건 아니시죠? 하지만 분명히 저를 따라왔어요.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조심하세요. 준호는 경찰서를 나와보니 그 차는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만덕은 첫 번째 은행 대여금고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은행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함정이군. 만덕이 뒤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김만덕 씨? 만덕이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한강식 회장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한강식? 30년 만에 들어보는 그 이름에 만덕의 가슴이 뛰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차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검은 벤츠가 은행 앞에 서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한강식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만덕은 잠시 망설였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한강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선배. 한강식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도 오랜만이군, 한강식. 만덕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차에 타지 않겠나? 할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서 하자.
고집이 여전하군. 좋아, 간단히 말하겠네. 자네가 가진 것을 내놓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강식이 크게 웃었어요. 30년 전 그 마이크로필름 말이야. 아직도 어디 숨겨두고 있지? 만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강식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만 내놓으면 자네 가족도 그 이발사도 안전할 것이네. 위협하는 건가? 위협이 아니라 제안이야.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한강식이 차에 다시 올라타며 말했어요. 24시간 주겠네. 그때까지 연락하지 않으면.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 차가 떠나고 만덕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피해왔던 대결이 드디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 시각 탐사기자 이수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추적해온 연쇄 의문사 사건의 단서가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어요. 김만덕. 이 사람이 핵심이야. 이수연이 화면에 띄워진 30년 전 신문 기사를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썬더볼트 작전이라는 코드명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었어요. 이수연은 국정감사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당시 정부 기밀기관에 소속된 김만덕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금융 비리를 고발하려다 은퇴했다는 건데 이수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강식의 코리아 퍼스트 캐피털이 최근 추진하는 투자 상품들이 30년 전 스캔들과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수연입니다. 기자님, 제보할 게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제보인가요? 김만덕이라는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어제 우리 이발소에. 잠깐 김만덕이라고 하셨나요? 이수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제가 최준호라고 하는데 이발사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만나야겠어요. 1시간 후 이수연은 준호의 이발소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제 할아버지가 머리를 자르고 계시는데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손을 떨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도망가라고 했죠. 그 후로 이상한 손님들이 계속 와서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봐요. 이수연이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만덕 할아버지와는 어떤 사이세요? 30년 단골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다니셨던 분이죠. 혹시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이었다고만 들었는데. 이수연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강식의 투자 상품 자료와 30년 전 금융 스캔들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이것들을 보세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준호가 서류들을 훑어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다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김만덕 할아버지는 30년 전 거대한 비리를 폭로하려다 실패한 분 같아요. 그때 이발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유형의 수상한 손님이었어요. 머리 좀 깎아주세요. 남자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준호에게 눈짓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제 여기 계시던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나요? 이수연이 벌떡 일어서며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누구시길래 남의 손님에 대해 묻나요?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기자인데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요즘 동네 상권에 대해 취재하고 있거든요.
남자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네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남자가 황급히 이발소를 나갔습니다. 이수연과 준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수상해요. 분명히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준호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만덕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아마 큰 위험에 처해 있을 거예요. 이수연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떻게 찾죠? 연락처도 모르는데. 기자로서 나름의 방법이 있어요. 일단 할아버지가 갈 만한 곳들을 생각해봐요. 한편 만덕은 한강식과의 만남 이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출국 준비는 했나? 네, 내일 오후 비행기로 떠날 예정이에요. 하지만 아빠가 걱정돼서.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만덕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강식과 맞서야 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만덕 선생님이시죠? 만덕이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정돈된 옷차림에 진지한 표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시죠? 탐사기자 이수연입니다. 3년 전부터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만덕의 눈이 예리해졌습니다. 무슨 일로? 썬더볼트 작전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일어난 연쇄 의문사들도요.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강식과 관련이 있지 않나요? 만덕이 깜짝 놀라며 이수연을 자세히 봤어요. 어떻게 그걸? 30년 전 사건을 계속 추적해 왔어요. 선생님의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수연이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강식의 금융재단 내부 문서들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나? 기자로서의 취재망이죠. 한강식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만덕이 서류들을 훑어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범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조원 규모의 투자 사기. 이번 주에 기자회견까지 예정되어 있군.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30년 전 증거가 있다면. 만덕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서는 한강식에게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증거는 한강식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권, 재계 인사들까지 연루된 거대한 비리의 전모를 담고 있어. 정말요? 하지만 그 증거를 공개하는 순간 내 목숨도 위험해진다. 이수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외 언론 네트워크를 통해 동시에 공개하면 안전할 거예요. 한강식이 국내 언론을 통제해도 소용없을 테니까요. 그때 멀리서 검은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덕이 이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둘이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안전한 곳을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전에 한 명 더 데려와야 할 사람이 있다. 누구요? 최준호라는 이발사야. 이 일에 휘말린 이상 혼자 두면 위험해. 이수연이 놀라며 만덕을 바라봤어요. 준호 씨요? 제가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럼 더 빨리 가야겠군. 만덕과 이수연이 이발소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어요. 한강식은 사무실에서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만덕이 기자와 접촉했습니다. 기자? 이수연이라는 탐사기자입니다. 한강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군. 강경 조치를 취해야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명 모두 공개 수배자로 만들어라. 테러리스트라고 해도 좋다.
한강식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도심 외곽의 폐공장에서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만덕, 이수연, 준호는 한강식의 추적을 피해 이곳에 숨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테러리스트래요. 준호가 신문을 펼쳐 보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면에 세 사람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한강식의 언론 조작이군. 만덕이 신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이수연이 노트북을 열며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해외 언론 네트워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정말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제임스 윌슨이라는 국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예요. 한강식의 통제를 벗어난 채널로 진실을 알릴 수 있을 거예요. 만덕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증거를 회수하러 가야겠군. 증거가 어디에 있는데요? 준호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야. 30년 전에 고전 문학 서적 안에 마이크로필름을 숨겨뒀지. 도서관에요? 정말 예상 못한 곳이네요. 이수연이 감탄했습니다. 한강식도 절대 생각 못할 장소였거든. 만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며칠 동안 세 사람과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위조 서류 만드는 법, 변장하는 법, 추적을 피하는 법까지요. 준호야, 네가 만든 가짜 신분증 정말 정교하다. 만덕이 준호가 제작한 신분증을 들여다보며 칭찬했어요. 이발사 일하면서 손재주가 늘었나 봐요. 준호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30년 동안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계셨다니. 이제 혼자가 아니잖나. 만덕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이수연도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도서관 잠입 작전을 시작했어요. 준호는 일반 이용자로, 이수연은 학술 연구자로, 만덕은 자원봉사자로 변장했습니다. 기억해, 서로 모르는 척해야 해. 만덕이 출발 전 당부했어요. 도서관에 도착한 만덕은 고전 문학 코너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기억을 되살리며 특정 책을 찾았어요. 돈키호테? 여기 있군. 만덕이 책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책 가운데 부분이 오려져 있고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상자 안에서 마이크로필름을 발견한 순간 만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드디어 찾았다. 만덕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준호와 이수연은 각자 다른 구역에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수상한 인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폐공장으로 돌아와서 마이크로필름을 디지털화했어요. 이수연이 가져온 특수 장비로 30년 전 자료를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이수연이 화면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한강식과 당시 정치권, 재계 인사들 간의 비밀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 회계 조작, 정치 로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 정도면 한강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수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할 방법이 문제야. 만덕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이수연이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3일 후에 한강식이 대규모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새로운 투자 상품 발표회죠. 그때가 기회군. 만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중계로 전 세계에 방송될 예정이에요. 그 순간 모든 걸 폭로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죠? 우리는 수배자인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변장과 가짜 신분이 필요한 거야. 만덕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만든 신분증으로 언론인과 방송기술자로 들어가는 거지. 이수연이 기자회견장 평면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분석해 봤어요. 생중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정말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방송 장비실에서 신호를 조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준호가 불안해했습니다. 물론 위험해.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만덕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30년간 숨어 지내는 것도 이제 지쳤어.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야. 이수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해보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전 계획을 세밀하게 짰어요. 각자의 역할과 비상 계획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수연 씨는 기자로 들어가서 한강식에게 질문을 던져요. 준호 씨는 방송기술자로 변장해서 시스템을 조작하고요. 나는 비밀 통로를 통해 한강식에게 직접 접근하겠어. 만덕이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준호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실패할 생각은 하지 마.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어. 만덕이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있잖아요. 이수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겁 많은 이발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용감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수연은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 각오가 된 투사였습니다. 그리고 만덕은 30년간의 고독한 싸움이 끝나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군. 만덕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수연이 만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기고 나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준호도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어요. 내일의 승리를 위한 마지막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강식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운명이 내일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기자회견 당일 아침,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장소에서 변장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송기술자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해. 준호가 자신에게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정장을 입고 기자 배지를 목에 걸었어요. 가방 안에는 만덕이 준비한 질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한강식의 마지막 날이야. 이수연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만덕은 청소 직원 옷을 입고 회견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익혔던 잠입 기술이 오늘 마지막으로 빛을 발할 때였어요. 오후 2시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와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 한강식이 올라섰어요.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강식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리아 퍼스트 캐피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글로벌 투자 펀드는 이수연은 기자석에서 한강식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어요. 손에 든 메모지에는 첫 번째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송 장비실에서 기술자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만덕이 준 USB 장치를 주 시스템에 연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억 원이며 예상 수익률은 연 15%입니다.
한강식이 화려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청중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내며 박수를 쳤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강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수연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네, 거기 여 기자님. 탐사 전문지 이수연 기자입니다. 이수연이 일어서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30년 전 썬더볼트 작전과 관련된 금융 스캔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강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오래된 일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한강식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준호가 USB 장치를 시스템에 연결했어요. 생중계 화면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방송 기술자들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화면에 30년 전 문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식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그가 서명한 불법 거래 문서들이 공개됐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한강식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흘러나왔어요.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인들과의 뒷거래, 회계 조작 증거까지요.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만덕이 나타났습니다. 한강식, 30년 만이군. 만덕의 목소리가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김만덕? 한강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덕을 바라봤습니다. 놀랐나? 네가 그렇게 찾던 증거가 바로 이거야. 만덕이 마이크로필름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만덕에게 향했습니다. 생중계로 전 세계에 이 장면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30년 전 한강식은 거대한 금융 비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만덕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동료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증거를 숨기려 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의문사한 동료들의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이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증거라고. 한강식이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이수연이 노트북을 열며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강식의 현재 비자금 계좌 내역과 해외 자금 세탁 증거들이었습니다. 오늘 발표하려던 투자 상품도 사기예요.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리려는 계획이었죠.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한강식이 무대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이미 경찰이 출동해서 회견장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식,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들고 무대로 올라왔어요. 이건 함정이야. 조작된 거라고. 한강식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호는 방송실에서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들이 해낸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은 계속해서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말씀은 없으신가요? 30년간 숨어 지낸 김만덕 선생님께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강식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덕은 무대 위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간 짊어져온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졌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만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만덕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30년간 어떻게 버텨오셨나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덕은 준호와 이수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강식이 경찰차에 실려나가는 모습이 생중계됐어요.
30년간의 악행이 마침내 심판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연은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멘트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진실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용기가 모여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준호는 방송실에서 나와 만덕과 이수연을 찾았어요. 세 사람이 만나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준호야. 만덕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을 알린 것은 첫걸음일 뿐이에요. 이수연이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견장 밖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세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한강식의 몰락을 지켜본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영웅이다. 정말 대단해요. 시민들의 응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덕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직접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수연은 언론인으로서 가장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적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2달 후 만덕은 준호의 새로 문을 연 이발소에서 편안히 머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날의 신문 기사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요즘 좀 피곤할 뿐이야. 만덕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깜짝 놀라며 만덕을 붙잡았어요. 만덕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119 불러주세요. 준호가 급히 소리쳤어요. 이발소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려요. 만덕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만덕을 병원으로 급히 옮겼어요. 준호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환자와 어떤 관계세요? 응급실 의사가 물었어요.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이수연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어요. 준호 씨,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지금 검사 중이에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혈관 여러 곳이 막혀 있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이수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성공률이 60% 정도입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와 이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장비를 써야 해서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때 만덕의 아들 진수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준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수는 의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의 아내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형편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진수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한강식의 잔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태훈이 옛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감옥에 갇힌 것은 저 새놈들 때문이야. 김태훈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특히 그 이발사놈. 회장님의 계획을 망친 주범이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복수해야지. 그리고 회장님이 숨겨둔 비자금도 찾아야 해. 김태훈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어요. 다음 날 준호가 이발소 재건을 위해 자재를 주문했지만 업체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거래를 못하겠어요. 무슨 사정이요? 그냥 죄송해요. 업체 사장이 전화를 급히 끊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로 거래를 거부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누군가 방해하고 있어. 준호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이수연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만덕의 병원비를 위한 온라인 모금 사이트가 해킹당했습니다. 후원자 정보가 모두 유출됐어요. 사이트 관리자가 황급히 연락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적인 해킹 공격이었어요. 복구가 어려울 것 같아요. 후원자들에게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모금 활동에서 빠지세요. 안 그러면 후회할 거예요. 무서운 목소리의 남자가 위협했습니다. 후원자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모금액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준호의 집 앞에도 수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밤중에 협박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이발소 문 닫고 조용히 살아. 안 그러면 가족들이 다칠 줄 알아. 준호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어요. 병원에서는 만덕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계속 미뤄지면서 위험도가 높아졌어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가 경고했어요. 진수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우리 가족 생각도 해봐요.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잖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진수가 머리를 감싸며 고민했습니다. 한강식의 변호사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증거의 위법성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합니다.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어요. 언론사들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수연의 기사들이 하나씩 삭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기사를 내려야겠어요. 편집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진실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수연이 붕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만덕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준호와 이수연이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꼭 이겨내세요. 준호가 만덕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어요. 그때 김태훈이 보낸 마지막 협박장이 도착했습니다. 김만덕이 죽기 전에 모든 증언을 철회하라. 안 그러면 너희 가족은 물론 이발소도 불바다가 될 것이다. 준호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만 깨어나시면. 이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들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위기의 절정에서 이수연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SNS에 만덕의 이야기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올렸어요.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수연이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병원비도 부족하고 악한 세력들이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글과 함께 만덕의 사진과 그동안의 이야기를 상세히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댓글과 공유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다니 몰랐어요. 꼭 도와드려야 해요. 소액이지만 후원하겠습니다. 한강식 사건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10만 원이었지만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작이야. 희망이 보여. 이수연이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네, 벌써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하루가 지나자 후원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마침내 3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믿을 수 없어요. 준호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만덕의 이야기를 들은 동네 주민들이 준호의 이발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정민수 슈퍼마켓 사장이 앞장서서 말했어요. 24시간 교대로 지킬 거예요. 나쁜 놈들이 못 오게요. 시민 방범대가 자연스럽게 조직됐습니다. 김태훈의 부하들이 나타나려고 했지만 시민들의 감시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 김태훈의 부하가 당황하며 보고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 기회를 봐서 움직여. 김태훈이 이를 갈며 지시했어요. 한편 해외에서도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제임스 윌슨 기자가 이 소식을 국제 언론에 알렸습니다. 한국의 시민 연대 정신이 놀랍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한국을 찾았어요.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김태훈의 활동이 위축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만덕의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됐어요.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술 전날 만덕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준호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만덕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만약 못 깨어나면 그런 말씀 마세요. 꼭 깨어나실 거예요. 아니야, 들어. 내가 정리해둔 자료가 있어. 만덕이 침대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김태훈 놈들 정보가 다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써놨고. 준호가 서랍을 열어보니 두꺼운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30년간 배운 모든 걸 정리했다. 네가 이어받아야 해. 할아버지. 그리고 시민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만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이수연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했어요. 지금 만덕 할아버지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며 기도했어요. 수술실 밖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며 할아버지의 회복을 빌었어요. 7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준호와 이수연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이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며칠 후 만덕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에는 시민들이 보낸 꽃과 편지가 가득했어요. 이게 다 뭐야? 만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국에서 보내온 거예요. 할아버지를 응원하는 마음이에요. 준호가 편지 중 하나를 읽어줬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꼭 건강해지세요. 만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당연히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이수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김태훈과 잔당들도 하나씩 검거됐습니다. 시민들의 신고와 경찰의 수사가 결합된 결과였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발소 재건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재와 인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동네 목수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새로 지어진 이발소는 이전보다 훨씬 멋졌습니다. 시민들의 정성이 담긴 특별한 공간이 됐어요. 한강식의 재판도 결론이 났습니다. 시민사회의 감시 속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법정 앞에서 시민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수연의 기사들도 다시 복원됐어요. 오히려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사실 수 있어요. 준호가 회복 중인 만덕에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끝이구나. 만덕이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수연이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민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시작 말이에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이루어낸 것이었어요. 시민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어요. 1년 후 완전히 회복한 만덕이 준호의 이발소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새로 단장된 이발소는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였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준호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벽면에는 그날의 신문 기사들과 시민들의 감사 편지가 액자로 걸려 있었어요. 1년 만에 오는 것 같네. 그동안 많이 변했구나. 만덕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특별히 마련된 의자에 앉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타월을 둘러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정성껏 해드릴게요. 특별한 날? 1주년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에요. 준호가 가위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발소 한편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어요. 정의의 방이라는 이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만덕의 사진과 함께 30년간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시민들이 보낸 편지와 응원 메시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좀 과한 것 아닌가? 만덕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있어요. 이발소 지하에는 작은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시민 감시 활동과 부정부패 신고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어제도 시의원 부정 의혹을 제보받았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든든한 시민센터가 됐구나. 만덕이 뿌듯해했어요. 그때 이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갓 출간된 책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드디어 나왔어요. 뭐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담은 책이요. 벌써 베스트셀러 1위래요. 이수연이 책을 보여줬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과하네. 만덕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20개국에서 번역 출간 요청이 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해요. 정말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교재로 쓰고 싶다고 하네요. 이수연이 기쁘게 말했어요. 만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연아, 내 덕분에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용기를 보여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몇 달 전 한강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배상됐어요. 정의가 늦었지만 결국 이겼네요. 준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덕법도 통과됐잖아요. 이수연이 덧붙였어요.
부정부패 신고자 보호법이 만덕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민들의 정의로운 용기를 지켜주는 법이었어요. 내 이름이 법 이름이 되다니. 만덕이 어이없어하며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준호가 머리를 자르며 말했어요. 만덕은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국 대학교와 시민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젊은이들에게 용기의 의미를 전해주는 일이니까 보람 있어. 할아버지 강연들은 학생들이 우리 이발소에도 찾아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이 자리 만들어 놨어요. 이발소 앞에 작은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만덕의 벤치라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 와서 쉬고 고민도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만덕이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만덕은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정정했어요. 이발소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됐습니다. 진실의 은신처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준호는 지역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만덕에게 배운 지혜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이수연은 국제적인 탐사기자가 됐습니다. 여러 나라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조용한 겨울날 84세가 된 만덕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호와 이수연이 병문안을 왔어요. 할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만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에게 할 말이 있어. 만덕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는데 너희들 덕분에 행복한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 무슨 마지막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넌 정말 용감한 사람이 됐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원래 내 안에 있던 거야. 내가 깨워준 것뿐이지. 만덕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넌 정말 훌륭한 기자가 됐구나.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일을 계속해줘. 네, 할아버지. 약속드려요. 그리고 정의는 영원하다는 걸 잊지 마라. 만덕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찾아왔어요. 만덕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준호가 추도사에서 다짐했어요. 이수연은 만덕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방영됐어요. 이발소 앞에는 만덕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10년 후 준호는 여전히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만덕 스쿨이라는 시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준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매년 그날이 되면 전국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모입니다. 만덕의 기일에 그의 뜻을 기리는 행사였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이수연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발소는 이제 성지가 됐어요. 정의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와 용기를 얻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만덕의 정신은 새로운 세대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었어요.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영원한 유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잘하고 있죠? 준호가 동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짝 불어와 마치 만덕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정의는 영원하다는 그의 마지막 말처럼 그의 정신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김만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정의를 위한 용기는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이죠. 30년간 혼자 짊어져온 무거운 진실을 끝내 세상에 알린 만덕 할아버지,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용기를 보여준 이발사 준호,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기자 이수연. 이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변화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악한 것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신념과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연대는 결국 정의를 실현해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불의 앞에서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